미래 고령자들을 위한 금융환경의 8가지 핵심 정책을 소개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소개한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서 시니어 금융 비즈니스의 매력 3대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금융 이해력은 연령에 따라 낮은 수준을 보이고요. 특히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는 낮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대, 70대의 경우에는 60점이 채 안 되는 2015년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기 이후에는 생애 주기 단계별 금융 니즈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주로 상속, 증여, 자산관리 신탁, 그리고 유동화, 건강관리 등으로 이전보다는 관심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2020년 8월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을 저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업로드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는 있을 수 있고요. 어르신들도 손쉽게 믿고 쓰는 금융이라는 목표로 크게 5가지 분야로 접근성, 공정한 거래, 노후생활, 금융사기 착취 방지, 금융역량 강화라고 방향을 각각을 잡았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시니어 관점에서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8가지를 선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 모바일 앱에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금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큰 글씨라든지 쉬운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고령자를 위한 전용 비교 공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 한 곳에서 제시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러한 비교 공시 시스템에서 고령자 맞춤형 전용 비교 공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통해서 시니어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불완전 판매 방지인데요. 핵심 내용을 간소하고 시각화해서 고령층 전용 상품 설명서를 도입을 하겠다. 지금도 굉장히 빽국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보다 고령층에 맞춰서 간소화 시각화하는 쉬운 약관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요. 치매 신탁입니다. 아무래도 시니어가 되면요.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남는 자들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 10% 정도가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이러한 것들이 금액적으로 어떻게 보존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인 과제인데요. 일본의 경우에 이미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시니어들, 특히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서 남는 치매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남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위탁한 수익자, 즉 사랑하는 대상에게 남겨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주택연금은 이미 시니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것을 치매보험과 연계해서 보험료를 할인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매력적인 상품 간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령자와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령자 전용 카드인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이 결제되면 가족 등 지적인에게 결제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기존 카드기에 이러한 것을 더하는 카드를 만들겠다는 게 눈에 띄고요. 또한 미국에서 ARP라든지 우리나라도 일부 적용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교육을 미리 수료한 고령층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상품을 더욱더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해지고요. 특히 운전을 하면서 이동거리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는 경우에 더욱더 시급하죠. 이런 경우에 안전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것을 한계를 아는 교육을 통했을 때 마치 그 내장 카메라가 있을 때 할인해 주는 것처럼 마일리지 특약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그러한 상품을 개발 공급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요, 4차 산업혁명, 특히 이 비대면에 대해서 시니어들이 부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 기존의 교육이 상당히 일반적이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개별 고령층 수준에 맞춰서 더 쪼개고요. 그 단계별로 함께 스마트폰 이용 앱부터 하는 그러한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체험식 학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시니어들 개별 단계로 낮춰지고 그 단계 수준도 더 세분화되고 그래서 어떠한 시니어들도 불편한 단계부터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도 2년 전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웅장한 꿈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2시간 강의를 기획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수준을 낮춰서 시작했는데 결국 2시간 내내 문자 보내기 정도도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고연령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경우는 1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배우듯이 체험식 학습, 이때는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디지털 안전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체험식 학습을 통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더 확대되고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8가지 정책이나 7가지, 8가지 정책들이요. 시니어 금융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3가지 키워드로 응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이라는 겁니다. 시니어들이 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을 지키고 특히 스마트폰 이용 등에 따른 불안감이 굉장히 큰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다중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이러한 것에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그 징벌할 수 있는 그런 엄격한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이 도입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 고령층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더욱더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그러한 비대면 맞춤형 교육을 누가 더 효과적이고 진정성 있게 제공하느냐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또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그런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상품의 매력도는 이제는 치매 신탁으로 옮겨갈 듯 합니다. 주택연금도 이제 거의 포악이 이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옵션으로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신탁이라는 즉 자산을 가지고 웰다잉을 준비하는 분들이 남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얻는 신탁, 그 중에 가장 구체적일 수 있는 약자인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 신탁으로 시작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요. 점차 주택연금처럼 지금은 VVIP라고 하는 소위 자산가층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점차 대중에게,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금융기관과 같이 온라인 교육에서도 이제 신탁을 강조하고 있고요. SLB 채널에서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물론 현실적인 제약점은 아직 존재하지만 이것이 언젠가 주택연금처럼 꽃을 피우게 될 거고요. 마치 10년 전 상조보험처럼 이러한 큰 시대가 조만간 다가오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금융당국에서 고령층에 대해서 고령자를 맞춤형 어떤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그 발단이 됐던 것은 시니어들의 금융 사기, 특히 지금도 스팸 전화, 보이스피싱, 피싱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특히 금융 사기, 어떤 안전자산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노후 자금을 날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안정장치를 가하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안전한 것에 관심을 갖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인데요. 이러한 것에 대한 개별 시니어층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고요. 나아가 이러한 기반에 실제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전한 자산이 많은 시니어들 중심의 그 새로운 금융상품, 특히 신탁과 같은 아주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 비즈니스 또는 라이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미리 선행 학습과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